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마찰이 있는 경우 물체의 운동, 다양한 경우에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보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 한번 고려해 볼 텐데, 우리 쉬운 문제부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문제냐. M1과 M2가 다 있고, M1과 M2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힘 F를 가하면 이게 미끄러진다 이거예요. 미끄러질 때 일정한 가속도 A로 움직인다. 일정한 가속도 A로 움직인다. 그때 뭐냐 하면 우리 뭘 구하나? 가한 힘은 얼마냐? 그 다음에 M1과 M2 사이에 서로 접촉한 힘, 그러니까 수직 항력이 얼마냐? M2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우리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면 되지. M1에 작용하는 힘은 M1에 작용하는 힘을 볼까? M1에 작용하는 힘은 F. 여기다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M2의 수직 방향의 힘은 우리 항상 수직 항력이랑 중력이랑 평행을 이뤄서 우리 그쪽 방향은 우리 관심이 없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보면 F라는 힘을 받아서 두 개가 붙어서 가니까 M1 플러스 M2 A가 되겠죠. 그러니까 F는 우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작용한 요거는 M2에 작용하는 힘은 M1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F1이라고 하면 이제 따로따로 볼 수 있죠. 그러면 F1으로 M2가 A로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F1은 얼마야? A가 요거니까 M1 플러스 M2분의 M2A. 그 다음에 여기에 M1에 작용하는 R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일 테니까 M1에 작용하는 힘은 F-F1 M1A가 되는 거죠. 우리 이건 아주 쉽게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드디어 또 원숭이가 나왔네. 원숭이가 요번에 나온 거는 어떤 문제냐면, 원숭이가 요 판 위에서 한쪽은 줄이 묶여 있고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나뭇가지에 올린 다음에 잡아당긴다고 칩시다. 잡아당기면 원숭이의 질량은 m이고, 그럼 이때 잡아당겨서 이게 가속도가 얼마가 되냐 하면 a라는 가속도로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줄의 장력은 막 잡아당겨 올라가겠죠. 그럼 이것도 요 전체 생각하기가 어렵지만 요 전체에 대한 원숭이 플러스 요거를 한 점으로 그리면 요 요거 전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그럼 m이 중력, 그 다음에 장력은 두 개가 있네. 그래서 위로 해서 이게 A로 올라가는 거죠. ET 빼기 mg가 m이 A로 올라가는 거죠. 가속도로 A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래서 장력은 2분의 G 플러스 A M.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원숭이가 하나 왔어. 원숭이가 또 하나 왔어. 그랬더니 야,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 줄을 이렇게 딱 던져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줄 위에 원숭이가 있고 여기서 잡아당겨서 가속도를 A로 올라간다면 이때 장력은 중력. 이때 장력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A로 올라가면 이때는 T-mg가
MA가 되는 거니까 T는 G 플러스 A M. 장력이 2배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반반씩 하니까. 다른 것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쉽지만 해볼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게 뭐냐 하면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M1과 M2가 있을 때 두 개의 토막이 있는데 두 개의 토막이 움직이는데 밑에는 마찰이 없다. 지면과 이건 마찰이 없고 요 사이에는 M1과 M2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는 μs라고 합시다. 그럼 다음과 같이 놓고 쭉 밀어. 힘 F로 밀어. F로 밀면 F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뚝 떨어지겠죠. 그럼 점점 세게 밀면 어떻게 되죠? 이거의 수직 항력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나? 정지 마찰 내려오려고 하는 중력에 비해서 정지 마찰력이 점점 커지다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면 미끄러지지 않고 갈 수 있는 M1이 떨어지지 않는 최소 힘이 얼마냐. 우리 이거를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러 가지 단계별로 나눴지만 결국 문제는 다음 같은 걸 보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M1에 작용하는 거의 자유물체 그림은 중력.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M1이 이걸 누르니까 이거는 M1 작용하면 M1이 M2에 작용해서 M2가 그거의 반작용으로 수직항력을 주고 그래서 위로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우리 미끄러지기 직전이라고 하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겠죠. 최대값. 시에서 우리 뭐냐면 힘은 이 처음에 A는 어떻게 구해? 이게 FS가 최대값이니까 μSN이 M1G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N1은 다시 또 그거의 운동방정식은 N은 M1A죠. 가속도 A로 움직일 테니까. A가 또 생겼네. 그렇지만 여기 A는 둘 다가 똑같은 왼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으니까 F는 M1 플러스 M2A. 따라서 A는 M1 플러스 M2F.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μs 곱하기 M1 그 다음에 A.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기 요거는 서로 상쇄가 되고 F는 쉽게 보고 갈 수 있네. M1 플러스 M2 G의 μs. 그 다음에 M1에 작용하는 힘 우리 지금 요거 갖고 수직항력 요거는 여기 작용하는 힘이랑 같은데 N1도 구했죠. N도 구했고 N은 여기다가 M1을 곱하면 N을 구한 거고 여기 두 번째 M2에 작용하는 힘은 F가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쪽으로는 이제 반작용으로 M1이 주는 수직항력이 있어. 우리 수직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 마찰력은 우리 이쪽 방향으로 M2 그 다음에 위로 작용하는 M2가
밑 다음과 같이 작용하니까 우리 작용하는 힘은 F 빼기 N M1A 로 M1이 M2가 A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이 식을 우리가 얻게 된다 이거죠. 다음과 같은 문제죠. 이거의 재미있는 문제는 지금 F를 이쪽에서 밀어서 이게 붙어 있는 경우고, 이번엔 이쪽에서 밀어서 붙어 있는 경우, 이때 크기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똑같이 쓰면,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똑같이 쓰면 내가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답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어떻게 주어지나? F는 M1G US 1-M1 M1 플러스 M2 이렇게 주어진다는 힌트를 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다 이거죠.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그 다음과 같이 마찰이 없는 곳에 이렇게 구멍 안에 줄을 넣어서 여기 M자리가 있고 스몰 m자리가 여기에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자유물체 그램. 그럼 등속 원운동을 하려면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mg t가 mg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줄의 장력, 그게 90력이죠. t가 r분의 mv 제곱이죠. 이게 mg죠. 따라서 반지름이 r인 곳에서 움직일 수 있는 속도는 m분의 mgr 스퀘어 루트. 다음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고, 그 다음에 요 줄로 이렇게 묶어서 길이가 L인 줄로 팽팽하게 돌려서 질량 M짜리가, 물론 요 사이 간격이 D고, 이걸 돌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둘 다 줄이 팽팽하게. 그러니까 이게 다음과 같은 경우, 여기 결국 문제는 이건데, 요 공의 속력이고 등속 원운동을 하는 속력이 얼마냐? 짜증나네. 그렇지 않고 뭐냐면 요거 작용하는 힘은 mg, 그 다음에 이거 작용하는 힘은 장력이 t1, 두 개가 다를 수 있죠. 밑에가 t2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t1의 이쪽 방향의 성분과 t2의 이쪽 방향의 성분 더하기 mg가 합해서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평형을 이루고, t1의 이쪽 방향, t2의 이쪽 방향은 원운동을 하는 구심력을 준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건 마찰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테타라고 하면, 그럼 두 개의 길이가 같으니까 위에 테타죠. 그러니까 y 방향으로는 t1 어떻게 되는가? t1 sin 테타가 t2 sin 테타 플러스 mg가 되는 거고, 너무 이쪽으로 갔네.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는 t1 코사인 테타 플러스 t2 코사인 테타가 r분의 mv제곱 r. 반지름 r은 얼마지? r은 요걸 r이라고 합시다. r분의 m이죠. 어떻게 구하지? 지금 우리 사이 관계는 요거의 탄젠트 테타가
R분의 2분의 t 요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 세타는 우리가 도입한 양이고 이거를 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보면 이거 어떻게 쓰면 되나? 여기서 t1과 t2를 없애야 되는데 t1을 없앨까? 그럼 위에서 t2를 없앨까? t2는 t1 빼기 mg 나누기 사인 θ니까 그걸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t1 플러스 t1 마이너스 mg 사인 θ 전체의 코사인 θ를 곱한 거죠. r분의 mv 제곱 r이 얼마야? 2배의 탄젠 θ분의 d네. r분의 mv 제곱. 그래서 공의 속력의 제곱을 먼저 구해볼까? 이게 이러면은 우리 문제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미지수가 t1, t2, 그 다음에 b 이게 있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그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네. t1과 t2 다음과 같은 경우를 봐야 되는데 우리 이 경우는 한 개 더 필요한 관계가 뭐가 있나? 한 개 더 필요한 관계가 쏘리 다음과 같이 돼 있고 아랫줄의 장력을 알고 있어. 윗줄의 장력이 T1으로 알고 있어. 쏘리 T1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죠? V 제곱은 문제를 내가 잘못 m분의 r이 얼마나 그랬더라? d 나누기 2배의 탄젠 θ 에다가 여기다가 코사인 θ 그 다음에 2배 t1 마이너스 mg 나누기 사인 θ 다음과 같이 주어진 거죠. 물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1/m 2분의 d 탄젠 θ가 얼마야? 2r분의 d 이거 계속 쓰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럼 이렇게 쓰기 귀찮으면 이렇게 쓰기 힘들면 우리 어떻게 쓰냐면 m분의 1 r은 스퀘어 루트 l제곱 빼기 4분의 d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θ 2t1 마이너스 mg 사인 나누기 사인 θ인데 우리 뭐냐면 코사인 θ 사인 θ를 다 L과 D로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복잡해서 이거를 바꿔 쓰는 게 힘들지만 우리 이런 건 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처음에 윗줄의 장력을 알고 있을 때 아랫줄의 장력이 얼마냐 하는 문제인데 내가 잠깐 깜빡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이 문제가 더 재미있는데 이 문제는 내가 어디다가 잘 풀어놨나? 잠깐만. 이 문제는 반지름이 R인 경우 R인 원통에다가 수평축에 대해서 요게 주기가 2초 주기 t로 회전시키는 경우 요게 이렇게 여기에 마찰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여기 있는 토막이 따라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내려오려고 하는 게 점점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는 힘과 올라가는데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중력의 이쪽 방향 성분과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마찰력이 작용 평형을 이루다가 점점 올라가면 이 양이 커지면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순간 바로 미끄러지기 직전이죠. 미끄러지기 직전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 우리 이 경우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는 좌표축을 요 순간 최대 미끄러지는 순간 요 각도를 수직선에 대한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때 x축 y축을 이렇게 잡고 x축에 대한 운동은 여기 작용하는 힘은 mg, 그 다음에 올라가려고 하는 수직항력, 그 다음에 이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마찰력. 근데 미끄러지기 직전에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면 이쪽 수직 방향의 힘은 조개 세타면 세타니까 mg x 방향은 mg sin 세타로 내려오고 이쪽으로는 이게 바로 μsn 이 되면 되는 거죠.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경우. 세타가 점점 커지면 이게 커지니까.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이게 왜 이래? y축 방향으로는 사라졌네. 다시 그리면 되지. mg 수직항력 n 이게 세타면 어떻게 되는 거야? mg 요게 세타니까 아까 쓴 것처럼 mg sin 세타는 μn 그 다음에 이쪽 방향 y 방향은 n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는 이게 어떻게 되죠? 떨어지기 직전이지만 요때는 순간적으로 속도 v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죠. r분의 반지름 r이라고 r분의 mv죠.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고, 따라서 우리 뭐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mg sin 세타는 µs mg 코사인 세타 플러스 r분의 mv 제곱, m을 전부 다 없애면 g sin 세타는 µs g 코사인 세타 플러스 r분의 mv 제곱을 얻을 수 있죠. 그때 물론 속도를 구하는 거, 요 v라는 걸 우리가 안 주어줬지만 주기 t로 하면 우리 사실은 주기 t가 되면 요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건 원운동을 나중에 계산한 다음, 원운동을 공부한 다음에 회전운동을 공부한 다음에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요게 v라고 움직일 때 속도를 v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거를 우리 보도록 합시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여기까지 해서 우리 힘과 운동에 대해서는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좀 복잡한 운동을 간단한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는가, 소위 일과 에너지를 이용한 문제를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